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에서 세 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교회 전도사가 격리 해제를 앞두고 받은 진단검사에서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통상 3주가 지나면 바이러스가 소실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례적인 일입니다. 광주시 보건당국은 이 환자를 전남대병원에 다시 입원시키고 양성이 나온 이유를 추적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대구를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 전도사 A씨가 지난 5일 퇴원한 이후 일주일 만에 또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퇴원 이후 자가격리 중이었던 A씨는 격리 수칙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나 지난 9일부터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된 상태였습니다. A씨는 어제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실시한 검사에서 1차에선 음성이, 2차에선 음성과 양성이 애매한 미결정, 3차에선 양성 판정이 나와 다시 전대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통상 확진 이후 3주가 지나면 바이러스가 소실되지만 A씨는 특이한 경우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바이러스의 재활성이나 재감염이 아닌 균을 가지고 있는 회복기 상태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퇴원 시 바이러스가 음전된 상태가 아니라 회복기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경계 부분에 있을 수도 있고. 광주시는 A씨가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격리 수칙을 위반해 다른 교인 등과 접촉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광주시는 또 앞으로 자가격리 해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지침에는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24시간 간격으로 2번 음성이 나오거나 발병일로부터 3주가 지나면 격리를 해제해도 된다고 돼 있지만 광주시는 두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격리 해제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러스 검사 시 2번 연속 이렇게 음성이 나오면 격리 해제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격리 해제는 불가피하게 저희가 하더라도 굉장히 좀 강화된 그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신천지 교인 가운데 감염병 고위험 직업인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와 간병인 214명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 가운데 128명이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86명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순천의 한 재활용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사고로 숨졌습니다. 사고 경위를 조사해봤더니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근로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압착기와 컨베이어 벨트 주변에 재활용 쓰레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쓰레기를 압착하는 기계는 본래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녹이 슬어 있습니다. 지난 7일 오후 6시 20분쯤 이곳에서 일하던 베트남 노동자 A씨가 압축기에 끼어 숨졌습니다. 사고가 났던 날 A씨는 이 압착기에 걸린 폐기물을 빼기 위해 기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해당 업체 노동자들에게는 자주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A씨를 보지 못한 작업반장이 기계를 작동시켰고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A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압축기에는 기계를 멈출 수 있는 제동 장치나 센서가 없었습니다. 10여 미터 떨어진 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던 A씨의 아내는 끔찍한 사고를 눈앞에서 봐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절하고 쇼크 때문에 아주 이제 안정화가 많이 안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A씨와 함께 근무하던 노동자 12명은 모두 외국인이었습니다. 근무 여건도 열악하고 임금도 낮은 일자리에 한국 사람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모두 폐기물을 빼내러 들어가는 업무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겨우 얻은 일자리를 잃을까 봐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자리를 알선했던 사위는 사고가 난 이후에야 A씨 부부가 폐기물 운송과 분리, 압착까지 모든 업무를 담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가볍다 보니까 일 자체도 강도도 상당히 떨어지겠다. 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압착기나 이런 거는 몰랐었고 나중에 알게 됐고.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작업반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불공정 경선을 이유로 재경선이 치러지는 광주 광산을 선거구에서 볼성사 나온 진흙탕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법 선거운동 논란이 일고 있는 광주 광산갑에서는 당 재심위원회 회의 결과 이석형 후보의 승리가 확정됐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광산을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소송을 통해서 권리 찾기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권리당원을 배제한 채 일반 시민 여론조사로 공천 후보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하자 권리당원의 빼앗긴 권한을 되찾기 위해서 선거권 제한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당원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땅히 행사해야 할 기본적인 권리마저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한 번으로 빼앗은 오만한 더불어민주당이라면 더 이상의 당내 민주주의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엄마 모임은 박시종 후보의 음주운전 전력을 다시 문제 삼았습니다. 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박 후보가 음주운전을 해서 벌금형을 받았다며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이 시민을 상대로 예비 살인 행위를 한 것은 용서할 수 없다. 또 광산시민연대는 민영배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져 있다며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재심위원회는 불법 선거운동 논란이 일고 있는 광주 광산갑 선거구에 대해 이용빈 후보의 재심을 기각하고 이석형 후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산갑에서는 일부 시민단체들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이석형 후보의 자격 박탈을 촉구하고 있어서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항공편들이 줄줄이 끊기고 있는데요. 이제는 여객선도 발이 묶이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크게 줄어든 데다 섬 주민들도 밖으로 나오는 걸 꺼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목포 여객선 터미널 대합실입니다. 섬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서너 명만 보일 뿐 넓은 대합실이 텅 비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여객선 이용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3월 들어 목포에서 가거도 방면으로 운항하는 쾌적선 이용객은 295명.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60% 넘게 줄었습니다. 관광객뿐만 아니라 섬 주민들도 쾌적선을 타고 육지로 나오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이제 홍덕산도 제주도 많이 들어가시는데 섬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아예 없어요. 주민들도 많이 안 나와요, 요즘. 관광객들의 섬 방문을 정중하게 거절한다며 섬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도 여객선 터미널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여객선 터미널 내 식당과 매점은 문을 열고는 있지만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없으니까 장사가 전혀 안 되죠. 버리는 음식이라 버리는 게 더 많아요. 목포와 가거도는 하루 두 차례 쾌속선이 운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객이 줄면서 여객선 한 척은 한시적으로 오는 20일까지 휴항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코로나 감염증의 종적인 확산으로 도서 지역으로 전파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이용객이 급감을 하면서 한시적으로 합리적인 운항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여파로 서남의 뱃길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혈액 보유량이 적정 수준을 밑돌면서 혈액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공기업, 군인 등 기관단체를 중심으로 헌혈운동이 펼쳐지고 있지만 혈액 부족 사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전력 목포지사 사옥에 헌혈버스가 도착합니다. 헌혈운동에 자원한 한전 직원들이 줄지어 버스에 오릅니다. 한전 광주 전남 본부의 릴레이 헌혈은 지난 6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앞으로도 28개 지사에서 1,600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혈액수급 비상이라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단체적으로도 굉장히 뜻깊고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십자사가 보유한 혈액 보유량의 적정 수준은 5일분.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지난달 이후 혈액 보유량이 급격하게 줄면서 지금은 3일분을 보유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헌혈자 감소로 혈액 수급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적정 보유량을 밑도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말 2일분까지 줄었던 광주 전남의 혈액 보유량은 해군과 해경, 지자체 공무원 등 1,200여 명이 헌혈운동에 참여하면서 다소 숨통이 튀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헌혈의 집 방문자 등 자원자가 급격히 줄면서 시작된 혈액 수급 위기.
헌혈 활성화 등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체 정신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광주 지역의 일부 기독교 단체가 감염병 예방을 이유로 예배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광주 장로교회 협의회 등은 쇼핑센터 등 다른 다중이용 시설에는 폐쇄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정부와 자치단체가 교회만 집단 감염의 주범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집합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들은 자체 방역을 진행하고 있고 예배 이외의 모든 활동을 중단하는 등 집단 감염을 최대한 예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지검이 매점 매석 등 코로나와 관련한 각종 범죄에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검은 코로나19 대응단을 구성해 마스크 매점 매석이나 가짜뉴스, 개인정보 누설 등 관련 범죄에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코로나의 여파로 인한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구형과 사회봉사 대체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정의당이 5.18을 저항의 정치에서 평화와 연대의 정치로 이어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이를 위해 5.18 민주화운동을 초중고 대학 의무교육으로 확대하고 5.18 아시아재단을 만들어 아시아 민주화운동과 인권운동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5.18 역사왜곡 처벌법과 5.18 가해자 부정축제 환수 특별법을 제정해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하는 조례가 광주시의회에서 보류됐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5.18 기념일 지방 공휴일 지정 조례안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공무원과 시 산하기관 노동자들만 쉬는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시의회는 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안 발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스트는 신소재공학부 염광섭 교수를 포함한 공동연구팀이 배터리의 용량은 유지하면서 부피를 절반으로 줄인 고용량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셀레늄과 리튬을 각각 양극과 음극 재료로 사용해 저장 용량을 2배 늘리고 고분자 표면 처리법으로 안정성을 확보했다며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휴대폰과 노트북 등 휴대용 전자기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